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종이 상자를 접고 있는데 704호 언니가 내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나 903호랑 이제 끝냈어. 완전히 정 뗐어.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나와서 나는 잠깐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903호라면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늘 먼저 인사하고 명절 지나면 작은 떡 한 팩이라도 나눠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특별히 모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704호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반찬통 빌려줬잖아. 잡채 담아가라고. 그런데 그걸 열흘이나 있다가 돌려줬어. 그것도 내가 먼저 말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빌려준 물건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작은 약속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야 바쁘겠지 하고 넘길 일도 이제는 사람의 태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나를 보고도 표정이 시큰둥하더라니까. 내가 그때 딱 알았어.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반찬통을 늦게 돌려준 건 분명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시큰둥했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이미 결론을 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요즘은 괜히 참을 필요 없어. 불편하면 끊는 게 맞아. 사람 스트레스 받으며 살 나이가 아니잖아.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사람 사이에서 서운했던 이야기들 앞으로도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싫은 소리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며 살면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밤잠이 안 오고 밥맛이 떨어지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704호 언니의 말투에는 이상하게 찬바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마음에서 지웠다는 말인데 마치 오래된 신문지를 묶어내다 버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라인인데 너무 불편하게 지내진 마. 언니는 바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은 초반에 잘나야 돼. 한번 봐주면 또 그래. 그때는 나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704호 언니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비슷한 말이 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딱 선 그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조금씩 걸렸습니다. 문화센터 수업 끝나고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한 분이 그날따라 먼저 집에 갔습니다. 남편 병원 예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 사람이 나간 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좀 그래. 맨날 자기 사정만 먼저야. 나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깊게 안 지내.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남편 병원 예약이면 먼저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것을 자기에게 덜 신경 쓴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동창 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모임 회비를 늦게 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주 그런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딸이 수술을 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 사정까지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약속은 약속이지. 나는 그런 사람 딱 질색이야.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살면서 이용당한 일이 많았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빨리 가려내려고 하나 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언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너무 빨리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늦으면 무성의한 사람. 한 번 표정이 어두우면 정 떨어지는 사람. 한 번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볼 길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때 좀 서운했어요. 내가 오해한 건가요? 이런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언니와 있을 때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커피 약속에 5분 늦으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전화를 바로 못 받으면 괜히 미안했습니다. 말을 하다가 언니 표정이 굳으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언니가 나에게 직접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점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트 앞에서 언니를 만났습니다. 나는 장바구니에 두부와 콩나물, 귤 한 봉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반갑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 잘 만났다. 내일 문화센터 끝나고 같이 점심 먹자. 나는 그날 오후에 작은 아들 집에 들러야 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못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언니는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식 일이 먼저지.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표정 때문에 나는 집에 오는 길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시 너무 딱 잘라 거절했나? 다른 날은 된다고 말했어야 했나? 점심 한 끼 못 먹는다고 기분 상했을까? 생각해보면 이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니에게 언젠가 마음에서 지워지는 사람 중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언니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힘든 것은 큰 다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애매한 불편함이 더 오래 남습니다. 말로 꺼내기에는 내가 예민한 것 같고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 한쪽이 자꾸 접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작아집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으려고 맞추게 됩니다. 그게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아파트 입구에는 떨어진 은행잎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주차장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넘어졌나 싶어 다가가 보니 704호 언니의 남편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 손으로 가슴 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사람은 903호였습니다. 바로 언니가 마음에서 지웠다던 그 이웃이었습니다. 903호는 한 손으로 119에 전화를 하고 다른 손으로 언니 남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눈 감지 마세요. 숨 천천히 쉬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704호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903호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나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세 번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이라며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상황을 말하자 언니 목소리가 바로 떨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영감이? 어디? 주차장? 잠시 뒤 구급차가 왔습니다. 903호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어지럽다고 하셨고요. 조금 지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넘어지신 건 아니고 제가 부축해서 앉혔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피하는 704호 언니의 태도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해도 언니가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보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숨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903호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정신없이 택시를 잡으려 하자 같이 병원까지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얼떨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내가 갈게요. 903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정신없어요. 접수할 때도 보호자 연락처 적어야 하고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 얼굴에 아주 묘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고마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당황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언니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마음속에서 이미 끊어낸 사람이 가장 급한 순간에 자기 옆에 서 있다는 것을요. 나는 병원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내 예약도 있었고 괜히 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도 어수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병원 쪽에 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약을 타도 집에 와서 빨래를 널어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에서 언니가 했던 말. 나 903호랑 이제 끝냈어. 그리고 주차장에서 903호가 했던 말. 혼자 가시면 정신없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 두 문장이 내 안에서 자꾸 부딪혔습니다. 사람을 끊는다는 말은 요즘 참 쉽게 들립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끊고, 말투가 거슬리면 멀어지고, 내 기대와 다르면 마음에서 지웁니다. 물론 정말 멀어져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 사정을 이용하고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관계까지 붙잡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불편함이 사람을 끊어낼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편함은 대화를 해볼 일입니다. 어떤 서운함은 서로의 사정을 물어볼 일입니다. 어떤 어긋남은 시간이 지나며 풀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한 단어로 묶어버리면 사람은 너무 쉽게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쉽게 옳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며칠 뒤 704호 언니 남편은 큰 고비 없이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며칠 동안 보이지 않다가 어느 오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와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좀 어떠세요?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어. 이번에 정말 놀랐어.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903호가 고생 많이 했지.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 뒤에 언니가 무슨 말을 더 할지 기다렸습니다. 미안했다고 했는지 고맙다고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의 마음을 억지로 들추는 것도 예의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참 못됐어.
반찬통 하나 늦었다고 속으로 얼마나 정을 떼고 있었는지 몰라.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언니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내 판단이 곧 내 자존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날 적어도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언니도 서운했겠지. 그런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2층, 11층, 10층. 그 짧은 시간 동안 언니는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같이 탔습니다. 언니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러잖아. 싫으면 끊어라, 불편하면 멀어져라. 나도 그게 똑똑한 건 줄 알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급하니까 내가 마음에서 지운 사람이 제일 먼저 손을 내밀더라. 그 말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말도 아니고 자기를 감싸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겪고 나서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는 903호에게 직접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고급 선물 같은 것을 들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산 카스텔라 한 상자와 귤 몇 개를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903호가 문을 열자 언니는 한참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겨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좀 마음이 좁았어요. 903호는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반찬통 늦게 드린 건 죄송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입원하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할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 입원. 그 한마디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반찬통을 일부러 늦게 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우습게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하루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이 불편해진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기다린 것, 내가 서운했던 것,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없는 셈치고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늘 내 장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도 내가 보지 못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못 받은 이유, 그 사람이 웃지 못한 이유, 그 사람이 약속을 늦춘 이유, 그 사람이 말이 짧아진 이유.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다면 덜 서운했을 일도 마음속에서만 키우면 배신처럼 커집니다. 704호 언니는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얼굴에 티가 납니다. 여전히 말이 빠르고 판단도 빠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쉽게 사람을 끊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문화센터에서 어떤 분이 약속 시간을 착각해 늦게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니가 먼저 한마디 했을 겁니다. 저런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그날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말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보는 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무슨 일 있었나 보지. 이 한마디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상대를 바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볼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관계에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나도 그 일을 겪고 나서 오래전 친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아주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둘이 시장도 같이 가고 아이들 어릴 때는 서로 반찬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그 친구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짧은 문자 하나만 왔고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 보자고만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서운했습니다.
이제 형편 좀 나아졌다고 나를 멀리하나. 내가 필요할 때만 찾더니 이제는 아니구나. 그렇게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도 그 친구에게 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몇 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 남편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고 집안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겹쳐서 누구를 만날 마음도 밥 한 끼 살 여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나를 가볍게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친구는 자기 삶 하나 붙들기도 벅찼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몇 번을 말해도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줍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끝없이 문을 열어두면 내 마음이 먼저 닫힙니다. 하지만 한 번 불편했다고 해서 바로 문을 잠그는 것과 여러 번 겪고 내 역할을 줄이는 것은 다릅니다. 문을 잠그는 사람은 상대를 볼 기회까지 없애지만 역할을 줄이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지키고 사람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젊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사정을 다 알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 병원, 배우자 건강, 자식 걱정, 돈 문제, 외로움, 몸의 변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집집마다 말 못할 일이 하나씩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덜 밝게 했다고 해서 마음이 변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미뤘다고 해서 나를 무시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반찬통 하나 늦게 돌려줬다고 해서 사람 됨됨이가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큰 이해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멈춤입니다. 내가 본 게 전부일까? 이 질문 하나만 있어도 관계는 조금 덜 거칠어집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운하면 말해야 합니다. 부탁이 부담스러우면 거절해야 합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선을 넘으면 예전처럼 다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사람을 완전히 지우기 전에 한 번쯤은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좀 서운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에는 어렵지만 다음에는 미리 말해줘요. 이런 말은 관계를 붙잡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너무 빨리 차갑게 만들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마음속에서 누구 하나를 지우고 나면 시원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려야 하고 모임에서 이름이 나올 때마다 표정 관리해야 하고 누가 그 사람 칭찬이라도 하면 괜히 속이 불편해집니다. 결국 사람을 끊어내는 일은 상대만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안에도 작은 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704호 언니와 903호는 그 뒤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어색하게 피하지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과일을 나눠 먹고 서로 바쁘면 그냥 지나갑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나는 오히려 그 정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깊지 않다고 해서 차가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남겨두는 관계도 있습니다. 언젠가 서로에게 물 한 컵이 될 수도 있고 급한 날 전화 한 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내일 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운해하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누군가 나를 조용히 멀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전화 한 통 못 받은 적 있습니다. 빌린 물건을 늦게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정신없다는 이유로 고맙다는 말을 놓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상대가 나를 바로 끊어냈다면 나는 변명도 못하고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남을 판단하는 손이 조금 느려집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물건도 빨리 사고 소식도 빨리 듣고 마음도 빨리 정리하라고 합니다. 싫으면 끊어라. 불편하면 보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정리해라. 그 말들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그렇게 빠르게 처리하면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눈이 사라집니다. 오래 바라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인지 잠깐 힘든 사람인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도움을 청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인지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인지 한 번 실수한 사람인지 이 구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그 순간에는 모두 똑같이 나빠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늦춰야 합니다. 바로 끊기보다 한 번은 물어보고 바로 미워하기보다 내 마음을 말해보고 그래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 내 역할을 줄이면 됩니다. 그것은 큰 소리 나는 정리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단단한 방식입니다. 내 마음도 지키고 사람을 너무 쉽게 버리지도 않는 방식입니다. 얼마 전 나는 다시 분리수거장 앞에서 704호 언니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903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셋이서 말없이 종이 상자를 접고 있는데 704호 언니가 903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 영감일은 내가 아직도 고마워요. 903호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유 같은 아파트 사는데 당연하죠. 그 말에 언니가 잠깐 머쓱한 얼굴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몰랐지.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때 당연하게 넘기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것. 내 마음만 앞세우던 사람이 상대의 사정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히 큰 변화입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너무 빨리 정리한 적은 없었을까?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은 적은 없었을까?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혹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밀어낸 적은 없었을까? 그 질문들이 오래 남았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멀어져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조금 더 물어봤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봤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좁아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도 말 한마디가 어긋나고 약속 하나가 늦어지고 표정 하나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를 잘라내면 결국 내 곁에는 완벽한 사람만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쉽게 끊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아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의 불편함과 반복되는 무례를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한 장면만 보고 전체를 닫아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아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704호 언니가 903호를 마음속에서 지웠던 날, 언니는 자기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언니를 살린 것은 그 강한 결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직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불편해한 사람이 내일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밀어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미워한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할 때 바로 가위부터 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조금 물어보고 조금 기다려보고 그래도 아니라면 조용히 내 자리를 줄이면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끊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 더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갈 사람과 멀어질 사람을 더 정확히 압니다. 관계는 늘 붙잡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끊는다고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내려놓아야 살고 어떤 관계는 조금 남겨두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빨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천천히 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다 모릅니다. 서로의 사정을 다 모르고 서로의 마음속 방을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불편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닫아버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아닌 사람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때는 조용히 물러서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어긋난 사람에게는 한 번쯤 물어볼 여지를 남겨두어도 됩니다. 그 여지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도 그런 여지를 남겨준다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끊지 않은 마음이 결국 나를 덜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